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방송 보신 분들은 뭐가 달라졌지?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33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지수가 1포인트 올라가면서 오늘은 34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 시장을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중립 구간에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투자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수를 또 품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언제 또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죠. 지속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 통해서 이 자금 흐름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세가 지속되다가 순유입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전일 이 시간이죠. 3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24일은 약간의 유출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마저도 집계가 마감될 때까지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전날이죠. 현지 시간으로 23일에는 그래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순유출세 안에서도 자금 유출의 그 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3거래일 이후에 순유입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되겠죠. 일단은 한 방향으로 쭉 무언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순유입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서 그 폭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을지 기관들의 자금 흐름도 ETF 안에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우리 시장 안에서 섹터별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서도 한 섹터씩으로 묶인다는 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어떤 섹터가 그래도 조금 더 힘있게 움직였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AI가 아직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3.61% 이 AI 섹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 상승률이 1등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쫓고 있는 건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 섹터가 2.9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위에 자리를 했고요. 그 다음 뒤를 이었던 3위 상승 섹터는 바로 RWA가 되겠습니다. 밈코인이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워낙 익숙한 섹터겠지만 나머지 RWA 그리고 AI는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 내일의 코인에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집중하시면서 내가 취해갈 수 있는 많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상위 상승 섹터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섹터별 흐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시간 시장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또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22% 내리면서요. 현재는 75,0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72,000을 조금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중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더 작은 폭의 움직임 가져가죠.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08% 내림세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2,15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아침에는 조금 힘이 괜찮았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0.56%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그래도 비교적 이 메이저 코인들 사이에서는 1시간 전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지켜주면서 현재는 91달러도 그 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저마다 조금 다른 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한 수준에서의 그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 저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 향할 모멘텀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 아니면 힘없이 저항받고 이제 내려가게 될 것인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장이니만큼 이 안에서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7만 달러를 재탈환했는데 이대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다시 조정이 남아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만 강하고 알트는 가지 않는 건지 그리고 2026 핵심 테마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굵직하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의 앞자리가 7로 바뀐 이후로 제자리는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하락으로 갈 것이냐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방향성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FOMC 이후로 놀림은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역시나 이게 뭐 중동의 영향이든 어떤 영향이든 간에 눌림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다시 한번 7만 달러를 지금 재탈을 했던 부분인데 네. 뭐 이대로 상승으로 간다 아니면 다시 조정을 시작한다 불트랩이 될지 데드캣이 될지는 아직까지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새벽 중에 나왔던 이제 이란과의 교섭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쵸. 하지만 지금 현재 또다시 유가가 또다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게 정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이제 진짜 상승의 시작인가? 결론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도 왜 7만 달러가 돌파를 된 상태인데 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오락가락한 트럼프, 제가 여기 화면 그러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루마다 말이 바뀔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또다시 우리 위험 자산을 하락을 하는 부분이고, 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중동 정쟁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완전히 종전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처럼 정말로 좀 자잘하게 길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트럼프 또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전쟁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 오. 서로 어차피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도 돈에 대한 이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당장 바로 여기서 끝내자라고 바로 종식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은 늦출 수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 코인 시장은 전보다 조금은 그래도 조금 구조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큰 주제로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 전쟁에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알트들은 왜 가지 않을까? 알트 시장은 아직 아닌가라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알트는 가지 않느냐? 지금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 일단은 결론적으로 제일 큰 거, 비트는 그래 구조적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근데 왜 알트는 가지 않냐? 네. 결국에는 ETF 기관 자금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 자금이 ETF가 거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 현물 ETF가 뭐 결국에 통과가 된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알트 시즌은 아니다. 하지만 저번 방송에도 제가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거는 비트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금 알트는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다. 맞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AI 코인 섹터들이 좀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비트댄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AI 코인들, 우리가 주식에도 AI들 잘 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코인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 코인들이 지금 계속 활기를 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순환매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는 좀 짧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짧은 호흡으로 다 방망이를 짧게 각오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도 즐길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즐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즐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길게 찾기가 아니고요.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물려 계시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로 내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특히 대형 메이저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뭐예요? XRP인가요? 그렇죠. XRP 90%가 XRP지 않습니까? 네. 예, XRP에 대한 이상하게 우리 국내 투자 XRP에 대해 너무 희망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XRP 리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쵸. 네. 삼성전자가 지금 주식으로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많이들 삼성전자에 이걸 본다면 20만 원도 너무 저평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매기는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또한 많은 호재들이 있고 좋은 코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리플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더리움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금 대부분 메이저들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물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건 뭐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지금은 중소형 테마 알트코인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실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 순환매 펌핑에서 조금 짧은 호흡으로 다 좀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먹을 거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중소형 알트단에서는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거래소 창만 보더라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이 올라갈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미리미리 들어갈까라는 의문점도 항상 따라오고는 하죠. 이게 개인 투자자와 또 열심히 공부를 한 전문가의 눈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코인, 히든 코인으로 항상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될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별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알트 시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말하는 알트 시즌이라는 건 알트들이 정말 하나같이 일제히 다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시즌이 오는 게 조금 묘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 어떤 신호들이 조금 켜져야 되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우선이다. 근데 지금 정도면 비트코인이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관 자금들은 비트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알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비트 도미넌스 하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미넌스는 결국에는 점유율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뜻은 어차피 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자금이 비트 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알트들로 분산이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비트로 많이 쏠리게 된다면 알트 쪽으로 분산되는 자금들이 작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을 찾고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빠져주면서 비트는 여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알트들로 조금 이제 자금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문제는 지금 하락장이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런 유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들 투심들이 많이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기관 자금은 비트로 먼저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 전체의 이 투자자들의 투심이 죽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는 메이저들로 움직이지 못하고 알트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클래리티 법이 아직까지 진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이 악재를 걷어낼 만한 뭔가 큰 거 한 방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던 게 테더사에 대한 조금 이게 찌라시가 나왔어요. 이제 이자 지급에 대한 이걸 금지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클 주가가 18% 19%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트도 새벽 중에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69K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제자리를 돌아왔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지금은 메이저들로 집중하기보다는 메이저는 지금 조금 길게 보시고 메이저는 천천히 담아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짧게 잡아가는 것들은 지금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들 그래도 조금 중성 알트들로 조금씩 펌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시장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 신호가 다 켜져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호가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진입 신호가 명확한 것과 아직은 조금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신호를 조금 나눠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비트가 먼저 안정되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투심이에요. 결국에 공탐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8까지 내려갔다 지금 3, 4로 오늘 그래도 약간 두려움을 넘어갔는데 공탐 지수가 그래도 50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투심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당연히 투심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악재가 걷어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호재는 뭐냐?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진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니면 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종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에 조금 활기가 불어넣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네. 지금은 무작정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큰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 추세에서 받는 구간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알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ETF 등을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은 비트코인 쪽으로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아직까지도 58%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활기가 어느 정도의 시장의 관심이 조금 알트 쪽으로 넘어가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5 밑으로는 내려와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도미넌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알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들이 먼저 힘을 내주는지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무언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 라는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더리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여태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약간 애매하다, 주춤거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더리움은 비트마인부터 해서 많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ETH는 애매한가? 제가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만 네. 스테이킹, 최근에 블랙록 스테이킹 ETF가 맞아요. 또 터지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한번 상승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네. 근데 이더리움도 저는 지금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현재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전눈에 보다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문제는 호재들은 많이 나왔어요. 스테이킹 ETF도 승인도 됐고 호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가 BTC만큼 비트코인만큼 돈이 붙지 않는 상황이고 그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시장 전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미국 증시라든지 우리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쵸. 어제는 뭐 4% 빠지고 오늘 3% 오르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듯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지금 중동 전쟁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눈치 보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 중에서 금리든 아니면 지금 현재 중동 정쟁이든 뭔가의 악재가 걷어내진다면 네. 하나라도 정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돈들은 붙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눈치 싸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뭔가를 조금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발판이 맞습니다.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그런 ETF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 완벽한 발판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관들이 지금 전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정말 힘든 이유는 결국에는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 기관들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 기관들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보다 ETF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ETF의 순유출을 계속 지켜보라는 이유가 그거고요. 결국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지만 구조적으로 시간 자금들이 ETF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ETF에 자금을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가치 유입세를 조금은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 폭이 조금 작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 다른 것일지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대장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기관들의 심리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쪽은 많은 기관들, 특히 뭐 비트마인 쪽에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뭐 기관이 매집을 한다고 해서 당장 출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가 어느 정도 걷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최근에 또 비탈리 부테린의 이제 개인적인 매도도 있었던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기대감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 한 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이 가격을 움직이는 건 무언가의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더리움을 향한 기대감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더더욱 안정을 찾아가면서 알트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 언제가 도대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신호가 나오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매수 타이밍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일단 무언가 좀 잘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돌파를 해야 되는 그 라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2,100달러 부근 선은 현재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2,100달러 선이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70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1차적인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은 돌파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또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쵸. 완연한 안착을 하는 건지. 비트코인 또한 지금 7만 달러 위에서 지금 현재 놀고는 있지만 언제든 이탈을 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완연한 안착을 하는 부분인지, 결국에는 이 시장 정세가 이제 현재 계속 눈치 보는 시장 정세가 조금 안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지금부터는 좀 길게 긴 홈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은 하되 긴 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연한 저점이다 판단하기 힘들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여기서 뭐 상승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에 2200, 2300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RWA 토크나라든지 디파이 여기에 대한 알트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빠르게 같아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래도 AI 섹터, 그리고 디파이 섹터라든지 그리고 RW 섹터, 이 섹터들이 지금 순환매로 좀 펌핑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하락이다 겉만 먹을 게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돈 벌기는 좋습니다. 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네. 상승장은 누구나가 나눠 먹어야 되지만 하락장은 누구나가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먹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 오히려 부를 축적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이더리움 안가 비트코인 안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셔놨던 것처럼 지금 AI 섹터라든지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코인들도 움직이고 계속 섹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관망보다는 좀 짧은 호흡으로 이제 섹터별의 순환매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되 어떤 섹터에 어떤 코인이 있다는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어떤 섹터들이 좀 잘 갈 것인지, 지금 내가 매집을 한다면 어떤 섹터들로 유명한 섹터로 가야 될 건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RWA도 전문가님들이 많이 좀 언급을 하는 섹터예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상위 상승 섹터 안에 지금 RWA가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섹터 안으로 조금 눈에 띄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될까요? RWA 섹터 같은 경우 기관들이 이미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많이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네. 앞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장이 지금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뿐이지, 네. 언제든 시장에 투심이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난다면 저는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 AI 다음으로 제2의 AI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RWA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WA 섹터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온도 코인은 가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지금 계속 언급을 하는 거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RWA 섹터 이미 기관이 블록체인 위에 돈 올려놓고 앞으로 이런 유명한 핵심적인 이런 정책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돈들도 이미 몰려 있습니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RWA 섹터가 코인 시장이 중요한가? 코인이 제도권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제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제가 딱 이렇게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RWA 섹터는 저는 이제 제2의 코인의 이 코인 시장이 정말 핵심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보다 저는 좀 유명하게 더 보는 게 RWA 섹터입니다. 확실히 RWA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뭐 향후 10년에는 진짜 몇십 배까지도 시장의 이 충분히 확대가 될 가능하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RWA 시장은 저는 커질 거라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기관들은 이미 자금들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단계. 준비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먹을 걸
먹어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게 네. 참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장이 또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RWA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토크나 입법이라든지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 중에 하나.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듯이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그리고 헤데라 이런 이제 대표적인 코인들. 네. 저는 뭐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누구나 알다시피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움직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RWA와 관련해서 올 한 해를 조금 멀리 내다놓고 본다면 어떻게 조금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큰 추세는 뭐 하락 추세선에 맞지만, 하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해서 영원한 하락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에 하락이란 건 다음 상승장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중동 정쟁이라든지 이제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11월 누구나 알지 중간 선거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에 대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네. 그렇다면 저는 8월달, 9월달은 그래도 코인 시장에 한번 활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선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활기가 들어오고 클레이트 법안이 통과가 되고 활기가 들어온다면 분명한 거 RW 섹터는 수면 위로 뛰어오를 겁니다. 누구나가 알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늦게 들어갈 것이고 저는 항상 지금은 다음 상승장, 다음 먹거리를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떠나가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지만 나중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을 RW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RWA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더 자세한 얘기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다 세세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까지도 더 상세하게 전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RWA에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 분명히 훨훨 날아갈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미리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시장에서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부터 짚어봤고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다른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멀리서 숲을 내려다봤다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차트의 흐름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빠르게 제가 비트코인 현재 주봉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70K 위에서 지금 현재 안착을 완연한 안착이라 좀 보기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영원히 완전하게 이제 안전적으로 안착을 했다 보긴 힘들지만 일단 70K 위에서 놀고 있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모습 69K. 어제 같은 경우도 69K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빠르게 다시 70K를 회복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70K에서 우리 주봉으로 먼저 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저항 71.5K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응하실 분들은 71.5K에 대한 일단 1차적인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만약에 71.5K를 돌파를 했을 때 72K 위에서 이번 주 주봉을 마감만 해준다면 75K, 다시 한번 75K 이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70K 아래로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69K를 깨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어디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67K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 이번 주 주봉이 70K 아래에서 또다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아래적으로 리테스트 갈 수 있다는 부분, 67K까지는 최소한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00 위에서 그래도 2100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더리움 또한 지금 2000선을 꼭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2100에서 위의 저항 2200 구간을 돌파를 하게 나온다면 여기 말씀드렸던 1차적인 2370 구간 여기까지는 좀 돌파를 해줘야 이제 2400, 2500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또한 만약 2100을 완연하게 안착을 하지 못하고 2000선까지도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1800선까지는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주봉 말고 또 다음 주에 월봉 마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봉조차도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반년 6개월 이상 6개월이 지금 음봉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3월의 월봉과 주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는 좀 주의 깊게 좀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봉 분석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일단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이 비트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비트보다는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일단 도미넌스 부분 최소한 55% 이상 아래로는 빠져줘야 그래도 알트들이 좀 숨통을 트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알트의 그래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도미넌스 또한 보시면 58에서 60% 계속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69를 다시 돌파할지 아니면 58을 이탈할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직전 고점 63%, 65%까지 만약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비트가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알트는 지금보다도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할 때는 비트의 가격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꼭 필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조금 더 이 알트들이 왜 안 가는지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알트들로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기본적인 거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신 분도 주식도 AI, 부동산, 건설 여러 가지 바이오즈 이런 것들이 있듯이 코인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이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체인리크, 시총이 높은 애들, 메이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 그리고 디파이, RWA 금융 레이어, 그리고
거래소 파생, 거래소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BNB라든지 그리고 OKB, OKX 코인,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처럼 거래소 파생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흔히 아는 AI 그리고 게이밍 쪽, 그리고 웹3,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밈 코인들, 예. 그리고 지금 신규적인 새로운 이제 레이어, 새로운 체인의 이런 신규적인 코인들, 이런 기본적인 9개 주요 섹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섹터 기본적으로 레이어 1. 우리가 레이어 1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을 레이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 2는 확장형 솔루션,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리고 마틱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돼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발란체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디파이 섹터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RW 섹터 제가 이번 연도의 핵심 섹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RW 섹터, 실물 자산 토크나 온도 파이낸스 팬들, 체인링크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누구나가 좋아하는 AI 코인들, 뭐 랜더 토큰, 최근에 랜더 토큰 제가 히든 정보 들어서 랜더 토큰으로도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핑 코인들, 그리고 민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게임파이 코인들, 게임 관련들, 우리가 흔히 하는 샌드박스 이런 게임파이 코인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대표적인 코인의 섹터들이 어떤 건지 큰 틀로, 그리고 이 섹터의 대표 코인들이 어떤 건지는 내가 알아야 순환매 펌핑이 어떻게 나와서 이 지금 현재 AI가 뭐 어떤 코인으로 가야 될지, 어떤 코인이 이 섹터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내가 알트 투자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많이 내용들이 긴데, 일단 블록체인의 뼈대가 되는 모든 섹터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레이어 1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누구나 다 아는 코인들 A다부터 해서 이것들이 레이어 1, 모든 섹터에 기반되는 인프라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 대부분 뭐 레이어 2,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스택스 뭐 이런 것들. 스택스는 이제 비트, 뭐 흔히 말하는 비트의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스택스 코인이죠. 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의 블록체인이나 은행 없는 금융에서 실무자산 온체인까지. 자, 디파이 코인 한창 우리가 작년에 디파이 코인들이 엄청나게 조금 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 관련된 코인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아둘 게 유니스와카 아발란체, 그리고 커브 팬드 이런 코인들. 보통 이제 뭐 우리 생소한 이런 메이커다오 이런 코인들, 생소한 코인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인이 유니스와 덱스의 1위, 그리고 아발란체, 대출, 예금 프로토콜, 담보 기반 대출 이런 정도의 재료가 있다는 것들은 항상 이 정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교육용으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RW 실물자산 토크나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헤데라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온도 파이낸스, 저는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를 정말로 이 RW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이 두 코인에 대해서는 꼭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년도 가장 뜨거운 섹터 AI. 뭐 주식시장에도 AI가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AI 코인들. 최근에 AI 코인들 비트텐서, 업비트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텐서 코인 지금 벌써 100%가 넘었더라고요. 예. 비트텐서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텐서, 그리고 패치, 그리고 랜더코인, AI 월드코인. 우리가 예전에는 AI 코인 대표적인 월드코인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바뀌어있던 상황이고, 이런 AI 코인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은 꼭 참고용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안정자산 커뮤니티. 말 그대로 메타버스. 지금이야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생소하고, 메타버스? 예전에 유행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게임파이 메타버스. 한때 메타버스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샌드박스라든지, 예전에 4년, 5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샌드박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핫했던 코인이고, 시대에 따라서 이런 섹터들도 유행을 탄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이야 AI지만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보다는 메타버스 섹터가 엄청나게 강했다. 이런 것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 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만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도 테더뿐만이 아니고 USDC부터 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건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민코인. 지금 대표적으로 민코인은 도지, 시바이누가 있지만 최근에 많은 민코인들이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페페코인부터 해서 캐디노, 독스월드. 그리고 이 민코인 섹터조차도 그 안에서 어떤 체인을 쓰느냐,
예를 들어 이더리움 체인 쪽에 이 밈코인들이 있을 거고 솔라나 체인 쪽에 밈코인들이 있을 거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예를 들어 솔라나에 대한 호재가 있다 한다면 이 솔라나 관련 밈코인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걸 줄을 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섹터별 리스크에 대해서 특성이고요. 한번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레이어 1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나 변동성은 다른 가벼운 애들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일단 투자 성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단타 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레이어 1인 이 관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보유 성향이 강하다. 그 바로 밑에 이제 레이어 2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스윙 이상의 중기 추세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보시면 조금 이제 조금 더 내려갈수록 이 섹터들이 뭐 AI라든지 게임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기모노 것보다는 그래 조금 더 이런 거에 비해서 이쪽 위에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호흡으로 접근을 하셔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섹터를 알면 시장 흐름이 보인다. 결국에 제가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섹터를 아셔야지 내가 AI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RWA 코인이 좀 앞으로 좋다는데 RW 코인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RW 코인 섹터 중에서 이 코인 중에서도 내가 차트적으로 조금 덜 간 놈, 아니 더 가는 놈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섹터가 뭘고 이 섹터 안에 어떤 코인들이 있다는 건지는 꼭 필히 내가 숙지를 하셔야 내가 투자할 때 무지성 투자가 아닌 계획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계획적인 포트폴리오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차트뿐만 아니라 섹터별 코인까지도 조금 세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주봉뿐만 아니라 이제는 월봉이 마감되는 시기까지도 다가오죠.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여기에서 자리를 이탈하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꼭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나눠서 어떤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속하는가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런 코인들만 중점적으로 살펴보셔도 이 섹터가 유망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도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항상 섹터의 중요성 같이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힌트를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저번 주에 방송에 나갔던 커널다우에 대해서 좀 중간적인 브리핑 드리고요. 네. 자, 저번 주에 제가 나갔던 커널다우 코인 현재 뭐 저번 주 추천 이후 가격은 지금 계속적으로 약수익권에서 아마 왔다리 갔다리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커널다운은 지금 내가 저번 주 방송 못 보고 오늘 내가 방송을 봤다. 신규적인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은 살짝 앞으로 돌파를 위해 에너지 응축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 지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정가 130원에서 145원 제가 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 140원 이 가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지선 이탈 없이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앞으로 상승 발산을 위한 준비하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이사항 없고 충분히 신규 진입 그리고 홀딩 진입 홀딩 관점 그대로 유효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150원 돌파 시 이 저항 구간 150원 이 저항 구간을 꼭 필히 체크하셔서 이 150원 돌파 시에 대해서 이제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좀 짧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망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주는 비공개입니다. 자무서에 걸린 시크릿 정보. 하지만 바닥간 정리 완료, 거래량 유익, 핵심 조항, 돌파 직전, 시세 초기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잔물세를 걸어 잠궜냐 조금 더 저는 이번에 이 히든 코인은 정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좀 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그냥 뭐 이 방송에 코인만 사서 뭐 이거 왜 그랬지 전문가 이거 코인이 왜 떨어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 코인에서 알고 싶다 한다면
저희 전문가, 제 정주면 전문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시세부터 왜 이 코인을 사야 되는지부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걸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조금은 중장기로 가는 건지 이것만이라도 힌트를 주실까요? 저는 뭐 중장기라도 가는 코인을 드리진 않죠. 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급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6개월, 1년 못 나면 누가 이걸 궁금해 하겠습니까? 예, 길게 보지 않고, 그렇다 저는 제2의 비트텐서가 될 수도 있는 놈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비트텐서 못 잡으셔서 배 아프다. 굳이 올라간 비트텐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제2의 제3의 비트텐서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을 지금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짧게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언제든 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이렇게 간략하게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